건강과 미용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아침 식사로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주변에 보면 눈에 띄는 미인이 아닌데도 10살이나 20살쯤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늙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젊어 보이려면 우선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혈색이 좋으며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발 또한 풍성하고 머릿결도 좋고 몸에는 군살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듯 그저 보기에만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식인데요. 보통 단식의 효과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단식에는 다이어트 효과 이상으로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이시하라 유미는 말합니다. 저자는 의학 박사이자 이시하라 클리닉 원장으로 난치병 식사요법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 벤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단식원을 운영하고 있기에 그 단식원에서 치유된 많은 사람들의 사례로 단식의 효과를 더욱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식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자 이시하라가 권하는 단식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바로 코앞에 다가온 올 여름에는 젊어 보인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내 몸을 살리는 하루 단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시하라식의 단식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우리 몸에 대해 조금 알고 가실게요. 젊음이란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세포 속에 수분이 가득하며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체온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즉 나이가 들어도 젊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냉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체온을 높이면 건강해집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체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심부 발열기라는 기계로 체온을 올리는 분들도 많던데요. 이게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우리는 돈 들이지 말고 잘 배워서 체온을 올려보는 겁니다. 체온 1도가 낮아지면 대사가 약 12% 저하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온이 35도인 사람은 36도인 사람에 비해 1.12배 살이 찌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백혈구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쳐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오혈이 어혈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은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면 물의 과잉 섭취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수분이 증가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몸의 냉증은 체온 저하와 혈액순환 악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체온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나빠져 몸에 물이 쌓이고 점점 더 몸이 차가워집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예부터 전해오는 한방에도 수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중요한 물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배설을 충분히 못하면 몸에 여러 이상들이 옵니다. 물을 많이 마셔 몸을 차게 하는 바람에 살이 빠지기는커녕 부종으로 하반식 냉증이나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몸을 차게 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어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혈의 어에는 정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혈액이 정체된 상태, 즉 혈액의 흐름이 나쁜 것을 가리킵니다.
서양 의학으로 말하자면 정맥계 혈행불순에 해당되죠. 어혈이 생기면 어깨 결림이나 두통, 이명, 정서불안, 불면, 수족, 냉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외견상으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뽀루지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특히 하반신 냉증은 어혈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 또한 지나친 수분 섭취와 배설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들어보면 물의 무게로 아랫부분이 불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수분 섭취로 인해 하반신에 물이 쌓이고 비에 젖으면 물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물이 있는 곳은 체온이 내려가 어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부종을 일으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네요. 일명 물살이라고 하는 하반신 냉증의 또 다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몸 근육의 70%는 허리 아래에 있으므로 운동이 부족하면 하반신 근육의 발열량이 감소하여 하지가 차가워지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내는 열의 40%는 운동 등에 의해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발생하므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냉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식이 체온을 높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야생의 동물은 병이 나거나 다치면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안정을 취함으로써 체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원동력인 혈중 백혈구는 단식 때, 즉 공복 상태일 때와 열이 날 때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먹지 않는 것, 바로 단식과 발열이야말로 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과 발열은 하늘이 보내준 이인의 명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이처럼 단식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체온이 올라 냉증을 사라지게 하고 백혈구가 활발해지기에 질병의 요인이 사라지고 피부와 내장이 젊어지고 정신이 안정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등 정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식의 여러 효과에 대해 이해가 되셨을 테니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이시하라식 단식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순차적으로 아침 단식부터 시작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무조건 굶으면 큰일 납니다. 저혈당이 원인이 되어 쓰러지기도 하고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일 수도 있고 부정맥이 일어나기도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침밥을 영어로 breakfast라고 하죠. 여기서 first는 단식을, break은 그만두다라는 의미이기에 단식을 그만두다, 즉 음식을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아침에 단식을 하라고 해놓고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단식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주일의 단식 후에 미음이나 죽 같은 보식도 없이 갑자기 일반식을 하면 위험한 것처럼 길어야 10시간의 수면 시간 동안의 단식이라고 해도 아침에 고형 음식을, 그것도 거하게 잔뜩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이치라는 것이죠. 다만 아침에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잠에서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뇌와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당분입니다. 당분이 부족하면 짜증, 불안, 떨림 등의 저혈당 발작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기에 아침 식사의 역할은 뇌와 몸에 당분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건강과 미용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아침 식사로 당근 사과 주스와 흑설탕 또는 꿀을 넣은 생강홍차를 강력 추천합니다. 생강홍차를 추천하는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인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인도의 전승의학에서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향신료죠. 처음엔 음식물이 아니라 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방약의 70%의 생강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16세기 패스트가 유행할 때 당시 영국왕 헨리 8세가 생강을 먹은 사람 가운데 패스트로 죽은 사람이 없다며 모든 사람이 생강을 먹도록 하라고 장려했다고 하죠. 영어 사전에서 생강을 찾으면 고무하다, 활기를 돋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강이 몸을 활성화해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강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진통작용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던 여성들이 하루에 여러 잔의 생강 홍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효과가 있는 생강과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홍차입니다. 차에는 녹차, 우롱차, 홍차가 있는데 그 차에는 발효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차의 잎을 따서 그대로 비벼 만든 것이 녹차이고 반 정도 발효시킨 것이 우롱차고 완전히 발효시킨 것이 홍차랍니다. 요즘 활성산소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카테킨은 이 세 가지 차에 다 들어있죠. 카테킨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로 노화를 방지하고 암도 예방해주는 아주 유용한 성분이고요. 홍차의 붉은색을 이루는 테아플라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도 퇴치해준다고 합니다. 녹차는 몸을 차게 하지만 녹차에 열을 가한 홍차는 그 붉은색으로 알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므로 생강홍차는 생강과 홍차의 이중 효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 음료인 것이죠. 단, 생강홍차는 반드시 뜨겁게 해서 마셔야 한다고 해요.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컵에 홍차를 따른 후 생강을 갈아 넣거나 생강즙을 넣으면 됩니다. 생강을 가는 일이 귀찮다면 튜브에 든 제품도 상관없고 홍차도 찻잎 대신 티백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매일 아침 생강홍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생강즙을 사서 먹습니다. 생강 껍질을 까는 일이 좀 일이더라고요. 요즘 지리산 생강즙 이렇게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는 곳들이 온라인에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직접 간 생강 쪽이 변비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네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이것만 넣으면 너무 맛이 없겠죠. 맛도 그러하지만 단식에서 오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 섭취를 위해 마시는 차이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흑설탕 또는 꿀입니다. 흑설탕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의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B1, 비타민 B2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관절통을 완화시키는 등의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 대사를 촉진함으로써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흑설탕 대신 꿀로 대처해도 좋습니다. 꿀은 내장의 통증을 없애고 무엇보다 해독작용, 살균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지에서 죽기 전에 자신의 시신에 꿀을 발라 옮기도록 유언을 했다고 해요. 꿀의 살균력을 잘 알고 있었던 이유겠죠. 꿀 좋은 거야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따뜻한 생강홍차는 아침뿐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 여러 잔 드시는 것도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사과 당근 주스로 넘어갈게요. 예부터 사과 하나면 병을 모르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사과가 장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과의 신맛을 내는 사과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사과에 함유된 팩틴은 설사나 변비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와 합을 이룰 당근은 색이 짙고 단단해
동양의학에서 볼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물 가운데 하나이고 서양의학에서도 인간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대부분 함유한 완전 영양식품으로 꼽습니다. 당근은 뿌리채소인데 뿌리채소는 특히 허리 아래 하반신에 좋다고 하네요. 당근을 먹으면 하반신이 따뜻해져 부인병이나 불임증에도 큰 효과가 있어 저자는 당근 주스를 임신 주스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스 단식을 하고 아기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방에선 정력이 약해지는 것을 신허라고 하는데 신허는 생명력 쇠퇴의 상징입니다. 나이 들수록 신허가 되기 쉽지만 당근은 이러한 신허도 막아준다고 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독을 해독하는 물질인 피토케미컬을 워낙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당근은 피토케미컬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채소라네요. 신장이나 비뇨기의 기능 저하에도 최고이고요. 이렇듯 당근에는 신장이나 생식기에 효과가 있고 사과는 장에 효과가 있으니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깨끗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의 반 이상이 생강홍차와 사과 당근 주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식을 할 때 꼭 필요한 음료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스로 대처한 아침 단식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로 한나절 단식에 도전하는 겁니다. 한나절 단식이란 아침과 점심 대신 당근 사과 주스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엔 당근 사과 주스 2잔 반, 여기엔 당근 2개와 사과 1개가 들어가고요. 점심엔 당근 사과 주스 3잔을 마십니다. 이번엔 당근 1개와 사과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나절 단식에 성공했다면 다음 단계로 드디어 하루 단식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루 단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하루 단식만 달랑 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볼 수 없기에 아침 단식을 1주에서 2주 실행하고 익숙해지면 주말이나 휴일에 한나절 단식을 시도하는 것이 좋고요. 한나절 단식을 2, 3회 성공한 다음 하루 단식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복감이나 저혈당 증상, 즉 현기증, 떨림, 두근거림, 권태감 등이 나타날 때는 생강홍차를 드시면 됩니다. 네, 피부가 좋아지고 활력 있고 건강한 신체로 거듭나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싶기도 한데요. 체질 개선을 통해 젊음을 되찾는 이시아라식 하루 단식은 오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으며 간단하다는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지겠죠. 아침밥을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로 대처하는 아침 단식은 누구나 평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 1회 또는 주 2회라도 좋다고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노폐물이 쌓인 몸을 재정비한다는 기분으로 하루 단식은 아니더라도 아침 단식에는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소개해드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향한 아침 단식 도전을 응원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